이번에는 이 결산의 본 절차, 이 작업 내용을 보는데, 이 결산 본 절차는 총계정 원장, 그리고 각종 보조부, 이러한 모든 장부의 마감을 진행하는 작업을 결산 본 절차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뭐 장부 마감, 이 보조부들은 우리가 단원별 회계 처리에서 아니면 전산에서는 자동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 신경 쓸 게 없고, 총계정 원장 이 마감도 이제 우리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이게 마감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장부 마감에서는. 그래서 이 장부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총계정 원장의 마감 순서, 자, 계정번호는 항상 이게 현금부터, 자산부터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대로 번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 마감은 순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 구성이죠. 재산 구성이고, 그리고 수익, 비용은 경영성과에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의 연계 내용인 수익에서 비용,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수익에서 비용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비용이 더 크면 단기 순손실이 나와요. 그럼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의 변화가 오죠. 자본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경영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재무상태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항상 경영성과 파악이 우선이에요. 1번부터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경영성과를 먼저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무상태 변동인 자본에 반영을 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는 순서는 첫 번째, 수익과 비용 계정을 찾아서 먼저 마감을 시켜줍니다. 수익, 비용 계정. 이 마감이 1순위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경영성과와 연관되는 내용이죠. 이 경영성과의 결과가 어디로 미친다고요?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재무상태는 자본 구성이 변화가 옵니다. 재무상태 중에 자본이죠. 자본. 이 부분 때문에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시켜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자, 수익 비용은 한 해 동안 돈을 벌어들인 것이고 돈을 쓴 것이죠. 돈을 벌어들인 것과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 비용은 한 해 한 해 장부 마감을 시켜버리면 이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 가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장부 마감으로 끝내버려요. 1년 동안 정산해버리고 다 털어낸다 이거죠. 수익과 비용은. 1년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썼다.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얼마다. 요것만 빼서 자본에 넘겨주고는 수익 비용은 한 해로서 자기 역할이 끝납니다.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수익 비용을 짓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한 해 한 해의 장부 마감으로서 잔액이 다 정리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질 않아요. 그러나 현금, 단기 매매 정권, 돈이 아직 얼마 남아있어요? 15만 원 남아있네요. 그러면 장부 마감한다고 이 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질 않죠. 자, 외상 매입금 아직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남았죠. 장부 마감한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질 않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를 마감하더라도 잔액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장부 마감시키면 남아있는 잔액만 다음 해로 이월시켜 넘겨갑니다. 잔액만. 네. 잔액만 넘겨가면 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정리해서 끊으라 이거죠. 그러면 수익 비용은 이월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월시키지 말라. 한 해의 손익계산으로 끝내버리라.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시키면 남아있는 잔액은 다음 해로 넘겨줘야 된다 이거지. 남아있는 돈은. 그래서 수익 비용은
손익 계산에 집계한다 그래서 손익이라고 마감을 시켜버립니다. 손익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러나 자산 부채 자본은 남아있는 돈을 다음 해로 넘겨라. 다음 기가 뭐예요? 차기. 넘긴다 뭐죠? 2월. 남아있는 잔액을 차기 2월 이렇게 시켜줍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하더라도 잔액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된다. 그죠? 수익 비용은 한 해 한 해의 손익 계산에 반영하는 걸로서 자기 역할은 끝난다. 넘길 필요성이 없다. 됐죠? 네.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는데 수익 비용 계정은 최종 금액을 뭐라고 마감하여? 손익이라고 마감하여. 손익 계정에 금액을 집계를 시켜주면 됩니다. 손익이라고 마감해서 손익 계정에 집계시키면 돼요. 그 다음은 요거 마감하여 집계하는 것을 우리 직접 실습해 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 계정에 집계시키면 나중에 수익 비용을 집계하는 손익이라는 계정이 하나 만들어져요. 손익 계정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건 손익 계산서하고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수익 비용이 모여지면 두 번째로선 손익 계정에서 수익과 비용을 집계 후 당기 순손익이 순이익이나 아니면 순손실 당기 순이익이나 순손실이 발생하면 요 금액을 순손익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순이익이 발생하면 무엇이 증가해? 자본금 증가하죠. 순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죠. 순손익을 어디로 보내주느냐? 자본금 계정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걸 대체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체시키면 지금 현재 자본금 계정에 있는 금액은 기초자본금이죠. 거기에서 순이익이 넘어오면 더해져서 기말자본이 되는 거고 순손실이 넘어오면 차감되어서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말자본은 증가하고 손실이 발생한 만큼 기말자본은 감소한다. 그래서 자본금 계정에 넘겨주면 자본금 계정에서는 이제 기말자본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 계정을 마감을 시켜주는데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 요놈은 뭘로? 다음 기로 이월시킨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을 다음 기로 이월시켜라. 어떻게? 차기 2월 시킨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로 이월시킨 이 금액을 나중에 집계하는 것은 이월시키는 금액을 집계한 표다. 그래서 이월 시산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두가 다 들어왔죠. 합계 잔액 시산표는. 그러나 이월 시산표는 이월시킨 금액만 집계시킵니다. 이월시켜 넘어가는 것은 뭐뭐만 대상이라고? 자산, 부채, 자본의 기말 잔액이 됩니다. 이제. 자본도 기말로 바뀌어지니까. 이걸 집계하는 게 이월 시산표. 뭐 이런 건 시험에서 직접 나오진 않고 이론성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그 17번까지의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이 있는데 장부 마감 지키라면 뭐부터 마감하라고요? 수익과 비용 계정부터. 그러면 수익 계정은 지금 상품 매출이익 10번 계정부터죠. 10번, 11번, 12번 이게 수익이고 다음 급여, 보험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비용이죠. 수익 비용은 마감시키면 금액을 다 털어냅니다. 이제 수익 상품 매출 이익이 얼마 있었어요? 13만 원. 12월 31일자로 너는
손익계산에 보내는 걸로 네 생명은 끝났어. 그래갖고 마감. 두 선 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기록 못해. 끝나버립니다. 두 선 꺼버리면. 원래 기록 끝났다 이거. 수수료 수익 요놈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로? 손익계산에 보내는 걸로 해서 너의 기능은 끝났어. 수수료 수익도. 자비익도 12월 31일자로 손익계정에 보내면서 자비익계정의 기능은 끝났어. 자, 수익계정 마감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요 세 가지가 수익계정이에요. 요거. 손익계산에 넘기는 걸로 끝내버리라 이거지. 다음은 13번 급여부터 이제 17번 이자 비용까지 요 놈도 12월 31일자로 손익계산에 보내는 걸로 하여 끝을 냅니다. 보험료 12월 31일자로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걸로 역시 끝이 납니다. 세금과 공과 역시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임차료 손익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자 비용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역시 끝이 납니다. 이자 비용도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 마감 다 했어요. 이제 이것을 여기에 집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것을 이제 우리 전산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다 해주는데 나중에 조회해보면 이게 장부 마감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전산상 회계 처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도 근거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그냥 이렇게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이걸 결산 대체 분계라 이렇게 하는데 결산 대체 분계 결산 장부 마감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회계 처리 이 말이에요. 수익을 손익계정으로 이렇게 넘긴 거. 수익이 지금 몇 가지예요? 세 가지제, 그죠? 이거는 분계를 여러분들 꼭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다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이해 가는 사람은 알아두시면 좀 더 낫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 상품 매출 이익 13만 원이 있던 걸 수익을 없애서 손익계산에 반영시켜버립니다. 즉 손익계정으로 보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계정 기록된 걸 보고 분계 만드는 걸 한번 봤죠. 어느 계정이든 여기 차빈에 있으면 위에 있는 요 과목이 어디로 가야 하죠? 차빈은 어디? 요건 어디로 가죠? 대변 가죠. 그럼 차빈이 뭐예요? 상품 매출 이익 대변의 손익. 요 놈은 차빈이 뭐죠? 수수료 수익 대변의 손익. 요 놈은 차빈의 자비익 대변의 손익. 이게 수익이 손익계정에 넘어가는 대체분계입니다. 그죠?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 차변에 뭐죠? 이거 분계하라 그러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차변에 뭐 상품 매출 이익 얼마죠? 13만 원. 대변에는 뭐야? 손익 13만 원. 다음은 수수료 수익 얼마예요? 3만 원. 대변에는 손익 3만 원. 다음은 자비익 2만 원. 손익 2만 원. 이게 이제 수익이 손익계정에 넘어가는 분계라고. 자, 요걸 분계하라. 그러면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차변에 요 과목 내려오고 이건 대변 가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게 이제 수익이 손익계정에 넘어간 분계예요. 그럼 이걸 보고 손익계정에 적어라.
12월 31일 붕괴였어. 손익이 대변에 있다? 그럼 손익계정 어디에 와야 해요? 손익이 대변에 있으면 손익계정 어디다 적어야 해요? 대변에. 12월 31일. 상대편 과목. 상품, 매출, 이익. 또 있죠. 수수료 수입. 3만원. 자비이익.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결국은 수익이 나오는 거죠. 대변에 수익이 나오는 거죠. 다음, 여기 급여부터는 비용이었잖아요. 그죠? 비용을 어디로 보냈나요? 손익계정에 보내면서 마감시켜버렸죠. 비용이 있던 금액을. 자, 그러면 이걸 붕괴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했죠? 대변에 있는 걸 붕괴 만들 땐 위에 게 어디로 왔어요? 대변. 이놈은 차변. 그럼 차변이 뭐예요? 손익. 대변에 급여. 차변에 손익. 대변에 보험료. 손익, 세금과 공과. 손익, 임차료. 손익, 이자 비용. 이게 비용이 손익계정에 대치되어 넘어가는 붕괴라고. 이런 걸 장부 마감시키면 컴퓨터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이걸 다 해줍니다.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수작업으로 붕괴를 한다면 이번에는 비용 금액을 어디로? 손익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죠? 비용 계정을, 비용을 손익 계정으로. 그럼 차변에 뭐가 오죠? 손익, 대변에는 급여 7만원. 그리고 역시 뭐 손익, 보험료. 역시 손익, 세금과 공과금. 역시 손익, 임차료. 역시 뭐 손익, 이자 비용. 이렇게 가면 되겠죠. 15,000원, 5,000원, 3만원, 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건 손익계정에 가면 손익이 붕괴해서 차변에 있죠. 그럼 손익계정 어디? 차변에 급여 7만원, 보험료 15,000원, 세금과 공과금 5,000원, 임차료 3만원, 이자 비용 만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부 뭐가 오느냐? 비용이 여기 다 오는 거야. 비용이 1위로 다 와요. 됐죠? 그러면 전체 수익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은 뭐야? 단기 순이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마감 과정을 거쳐서 결산 대체 분기라는 게 원래는 다 나오거든요. 결산 대체 분기. 컴퓨터는 자동으로 다 해주니까 이 나중에 출력하면 이런 대체 분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것들도 수작업으로 전표권을 다 작업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의 합계가 얼마예요, 지금? 수익의 합계가 18만 원이에요. 비용의 합계는 13만 원이야. 그러면 수익이 18만 원이고 비용이 13만 원이니까 5만 원 차이로 단기 순이익이 생겼어. 그럼 단기 순이익 생긴 건 어디로 보내라? 자본금 계정.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 순이익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손익계정에서는 요 놈을 자본금이라고 써요. 개인기업일 때. 이건 개인기업일 때입니다. 단기순이익이죠. 단기순이익은 자본금이라고 적어줘요. 그러면 대차합계 금액은 18만 원.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단기순이익이다 그랬습니다. 단기순이익. 그래서 이제 단기순이익이 자본금 계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으로 넘기라. 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렇게 넘기면, 그러면, 자, 손익 계정에서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 요 놈이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자, 요것만 보고 단면적으로 붕괴를 만들어 봐라. 회계 처리를. 요 붕괴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손익 계정 차변에 자본금 되어 있잖아. 그럼 차변에 뭐가 내려오죠? 손익 내려오고. 대변에는 자본금. 이라는 붕괴 나오겠죠? 놓쳤어. 안 봤어, 지금. 자, 요 놈을 붕괴 만들라. 그러면 손익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뭐? 손익.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손익 3만원. 대변에는 자본금 3만원. 이라는 붕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본금 계정으로 넘어가. 자본금이 대변에 있죠. 그럼 자본금 계정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계정 기입하려면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 어느 쪽에 기입하죠? 대변에. 12월 31일자 상대편 과목 뭐예요? 손익. 금액은 3만 원. 기초자본이 얼마였나요? 40만 원이에요. 당기순이익 얼마 생겼어? 3만 원 발생하여 기말자본은 43만 원 됐다는 거예요. 요래 갖고 기말자본이 나오는 과정이 형성이 됩니다. 본래는 이런 경로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로들은 우리는 이제 전산으로 다 하니까 전산 회계에서는 뭐야? 컴퓨터가 알아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막 돌리니까 어지러워 현기증이 나죠, 지금. 몇 바퀴 돌잖아, 지금. 이게 전부 연결 고리를 다 물고 가는 거죠. 수익과 비용이 집계되니까 순이익이 구해져서 순이익이 자본금 증가로 연결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나와서 자본금 계정에 넘어온다, 이런 뜻이.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어떻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시키는 거지. 수익, 비용 계정은 지금 마감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니야, 이제. 이건 더 마감할 게 없죠. 이건 돼 있고. 나머지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은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남아있는 잔액은 다음 기로 이월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해? 다음 기로 이월시켜라. 차기 이월. 차기 이월. 월 단위로 할 때는 차월 이월. 회계 기간으로 갈 때는 차기 이월. 그래서 자, 다음 기로 넘기는 것은 중요한 금액이야. 빨간 적색으로 써, 원래가. 옛날 장부에 수작업 할 때는 적색으로. 12월 31일 차기 2월 얼마에? 15만 원. 이거 마감할 때 말이에요.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이라도 금액이 두 줄 이상 나오면은 꼭 합계 적어줘야 돼요. 마감했는 걸 다 합쳐도 하나씩 밖에 없죠. 합계 따로 안 내도 된다고. 요 금액 자체가 그대로 합계니까. 그러나 둘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합계 적어줘야 돼. 45만. 이게 다음 기로 넘어가면 반대편 넘어옵니다. 정기 2월. 얼마죠? 15만. 차기 2월, 정기 2월. 단기 내내 정권 역시 마찬가지. 차기 2월. 이게 다음 기로 넘어가면 1월 1일 넘어와서 뭐예요? 전기 2월. 됐죠? 예상 매출금 차기 2월. 이게 1월 1일 넘어가면 전기 2월.
상품 역시 차기 2월. 다음 기로 넘어가면 전기 2월. 비품 역시 차기 2월. 이번에는 차기 2월까지 들어갔는데도 숫자가 한 줄씩 밖에 없잖아요. 두 선만 꺼버리면 됩니다. 그냥. 1월 1일 넘어가면 전기 2월. 외상매입금 차기 2월. 차기 2월 금액을 넣었을 때 대차 합계가 일치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25만원. 다음 기 넘어가면 전기 2월. 직업보험 역시 차기 2월. 다음 기 넘어가면 전기 2월. 단기 차입금 역시 차기 2월. 다음 기 넘어가면 전기 2월. 자본금 역시 차기 2월. 얼마? 43만원. 43만원. 다음 기 넘어가면 전기 2월 43만원. 에고 8%. 요즘 전산에서는 이런 수고를 컴퓨터가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전산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이걸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로로 간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이건 지금 실제 과거에 수작업을 할 땐 이걸 모르면 회계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산에서 다 되어버리니까 이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건 뭐야? 과목 분류 잘하고 분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분기 전표 입력만 잘하면 나머지는 전산이 다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다음 기로 2월 되는 이 금액을 집계한 것이 뭐라고? 2월 시산표. 이게 결국 재무상태표하고 같은 건데 말이죠. 다음 기로 2월 되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뭐 부채, 자본. 2월 시킨 금액을 집계하는 거. 2월 시킨 거. 현금 얼마 2월 시켰어요? 현금 15만원 2월 시켰고, 단기 매매 정권은 10만원 2월 시켰나요? 외상 매출금은 8만원 2월 시켰어요. 상품은 23만원 2월 시켰고, 비품은 14만원 2월 시켰죠. 외상 매입금은 10만원 2월 시켰고, 직업보험은 5만원 2월 시켰고, 단기 차입금은 10만원 2월 시켰고, 자본금은 43만원. 기말 자본인 거예요, 여기가. 2월 시킨 금액을 갖고 와야 되니까. 43만원. 2월 시킨 것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차 합계 금액은 65만원. 68만원이야? 68만원. 68만원. 68만원 맞나? 70만원이에요? 왜 금액이 안 맞지? 5만원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5만원이었네, 그죠? 그래야 18만원 나오죠. 이게 5만원. 하나 틀려버리면 이게 전부 다 고쳐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얼마? 5만 원 되면 차기 2월이 45만 원. 45만 원. 수작업할 때 얼마나 애먹었겠어요. 하나 틀리니까 줄줄이 다 틀려버리잖아. 정기 2월도 그럼 전부 이 성과 갖고 다 수정 작업해 줘야 된다고. 컴퓨터는 하나 딱 고치면 자동으로 연시에 쫙 수정돼 버리죠. 옛날에는 이거 하나 틀려버리면 이렇게 지우개도 안 되지. 전부 어떻게? 자로 빨간 줄 끄었어. 날인 도장 찍고 그 위에 금액 새로 쓰고. 그러면 하나 틀리면은 지금 방금 요거 하나 틀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를 고쳐야 되잖아. 그래 얼마나 어려웠겠어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실수하면은 장부가 누더기 돼버리는 거지. 빨간 줄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이 40 얼마? 5만 원 되니까 이 놈은 70만 원. 뭐 한 열 몇 군데 고쳐야 되네. 하나 잘못해버리니까 연쇄적으로 틀려버리죠. 이게 2월 시산표이다 이거지. 이렇게 틀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됐나요? 예, 장부 마감하는 과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 요것만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돼. 다른 것들은 우리 전산 실습에 들어가면 전산이 알아서 다 돌려줍니다. 이걸 모든 회계 처리하고 보고서는 컴퓨터가 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를 끝냈습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